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1화 메이드 인 울산.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29번째. 5000년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부끄럽게도 공업단지는 1962년에 시도된 울산공업센터가 최초였다. 그동안은 무엇을 했느냐고 자문하면 스스로 수치의 가면을 써야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업단지가 없었을 때도 죽지 않고 살았지 않았느냐 하는 반문도 있었다. 정치권의 이야기다. 정치란 경제의 존벌레 같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혁명정부의 공업입국 선언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등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과 중앙정보부 김종필 부장, 그리고 이병철, 이정림, 남궁현, 정재호 등 13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과 김용태 최고회의 겸 중앙정보부 경제고문 등의 주도로 법령에 없는 요구나 관행을 내세워 억지와 무리를 빚어내면서도 강행된 것이 사실이다. 혁명정부였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경제재건 추진과 같은 동일한 모델이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상황에서 강행되고 밀어붙였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자들의 반대 의견도 주목받는 비난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보니 훗날 한강의 기적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고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는 교과서에도 기록이 없고 많은 해외 학자들이 연구차 한국을 찾아와야 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다. 결국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 모델의 현장이 울산공업센터였고, 울산공업센터는 살아있는 독보적인 경제성장 모델이며 실존하는 현장이 됐던 셈이다. 이제 박 이장은 야심의 첫 작품을 출산시키기 위해 시동을 건다. 고모님, 의장 각하 전하시랍니다. 응? 알았어. 네, 김용태입니다, 각하. 안 죽었어. 지푸는 다 망가졌다는데 그 임자는 어떻게 싱싱해? 안 죽어서 죄송합니다. 뭐 임마? 섭섭합니다. 뭐가 섭섭해? 즉시 들어와. 사표 써갖고 나중에 들어갈랍니다. 당장 들어와 임마. 섭섭해? 뭐 사표? 네 맘대로 사표야? 뭐 사표 내는 거 재미 들렸어? 임마, 정보부에서도 사표는 마음대로 못 내. 김 부장이 직원들 뽑아놓고 첫마디가 뭐라고 그랬는지 너도 들었지? 정보부 출신이라면 뭐 다 기억할 거야. 들어올 땐 자유지만 나갈 땐 자유가 없다. 응? 마음대로 못 나간다 이 얘기야. 이놈 자식 말이야. 이 사내가 사표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너 사표 절대 안 돼. 안 되면 도망치지요. 뭐야? 이놈의 자식 그냥. 지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시고 그러십니까? 뭐가 실망해? 저는 이제 경제인들을 컨트롤 못합니다. 당장 지가 얘기하는 건 듣지를 않을 건데 어떻게 컨트롤이 됩니까? 왜 안 들어? 그동안 각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큰 소리를 쳤는데 딱 한마디로 저를 묵사발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가 묵사발을 만들어 이놈아.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거기다가 이 황량한 벌판에다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안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뜻밖이고 실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각하의 말씀과 평소 소신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경제인들한테도 큰소리 치면서 앞장을 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앞장을 섭니까? 못 서지요. 순 공갈만 쳐온 셈이 됐는데 무슨 낯으로 섭니까? 용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절은 각하 말씀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뭐? 참, 그뿐이 아닙니다. 각하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더 이상 국민이 굶는 것은 못 보겠다고. 그러시면서 울산에 사람을 보내 조사까지 시켰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용태, 나는 더 이상 굶는 국민을 못 보겠다. 5개년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이상 한국 공업의 심장부를 나는 이 울산에다 만들 작정이야. 그래서 공업 입국을 실현시켜서 가난을 영원한 적으로 삼아야 되겠어. 일본에서 울산에다 군수기지 공장을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야. 나는 그동안 여러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왔어.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 갈수록 뼈저리게 느낀다. 내가 그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조사를 지켜보니까 울산이 이 울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 포항, 그리고 그 더 확산을 시키면은 창원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야. 이러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놓고 황량한 벌판에서 뭐가 있다고 공업센터냐고 하시니 어떻게 각하를 믿겠습니까? 이놈아, 이 사내가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에? 설령 내가 변절을 한다고 해도 뭔가 속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믿어줘야지. 그게 사내 자식이지. 에? 이 겉보기는 대장부 같은 놈이 이게 어째 그 모양이야. 예? 니를 믿게 하고 낯을 세워줄 테니까 그 아무 소리 말고 계속 추진해. 나는 늦어도 한 달 안에 기공식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시킬 것이야. 예? 됐나? 아니, 각하. 기공식에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사절들하고 그동안 억세게도 말이 많고 꼬장꼬장하던 그 킬렌, 그놈도 데려갈 테니까 그리 알고. 이제 유솜처장 그놈 말씀입니까? 그래, 킬렌은 유솜처장이지만 우리 김유택 기획원장 파트너가 될 정도잖아. 사실상 우리가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고 있는 이상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경제 부총리격인 기획원장이 그 킬렌을 파트너로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미국 갔을 때도 내가 케네디한테 몇 번 경지를 요구하려다가 참은 것도 그래 되면 또 새로 오는 사람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정책 변화가 생길까 봐 꼭 억누른 거야. 울산공업센터도 그놈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초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명단에 넣으라고 한 거야. 그놈의 자식 그거 각하가 미국 다녀오신 다음에 저를 보더니 실실 웃길래 미국서 느낀 게 있나 보다 생각했더니 아니 아직도 반대라는 겁니까? 우리도 아직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놈 생각이 갑자기 뭘 보고 달라지겠어. 어쨌든 곧 기공식을 할 것이야. 됐나 이제? 네 낯이 서겠어? 아이고 역시 사내 자식은 두목을 잘 만나야 큰다니까요. 뭐야? 내 자식이 두목? 역시 박정희는 무서웠다. 1월 4일의 시무식을 앞두고 박 의장은 송유찬 내각 수반, 김종필 정보부장, 김유택 경제기획원장, 김용태 경제고문, 그리고 극비리에 불러들인 이병철, 이정림, 설경동, 남궁현 등 경제연합회 회장단을 이끌고 은밀하게 해운대 호텔로 향한다. 이른바 해운대 밀담이라고 알려진 것이 이때의 일이었다.
예정 부지를 이번에 직접 둘러본 건 우리 송수반께서도 그렇겠지만 여기 온 기업인들 빼고는 모두 처음이죠. 예, 카카. 나는 처음이 아닙니다. 아이고, 카카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내각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 카카께 신년 보고서도 브리핑을 해야 되고 해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오늘에서야 봤습니다. 송구합니다, 카카. 그래서 오늘 뭘 봤어요? 뭐가 보입니까? 우리 김유택 기획원장. 그 해운대에서 털털거리는 차 타고 조그마한 울산 장생포구 일대까지 둘러본 소감 어때요? 카카, 그 일대가 넓긴 넓은데 전부 배밭이고. 신문 쪼가리에서 나온 기사에서 읽은 대로 얘기하려면 하지 마시오. 박 의장의 눈초리는 정말로 무서웠다고 했다. 배밭은 배밭인데 거길 어디까지나 깎아야 될런지 이 계산이 안 서고. 그래가지고 그 땅값 보상 계획은 어떻게 세워요? 이 국가 경제를 다루는 사람이라면은 한눈에 대번 저만큼은 돼야겠구나 하고 잡아야지 말이야. 됐어요. 김 부장 가져왔어. 예, 카카. 우리 정보부 연구위원들이 작성한 울산 공업센터 개발 기호를 담은 겁니다, 카카. 김 고문 준비했어. 연구 검토한 개발 방향과 향후 기대 성과, 그리고 여기 오신 이병철, 남궁현, 이정림, 설경동, 우리 회장단께서 울산 공업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 건설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희망업종, 그걸 담은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카카. 이건 어디서 연구한 거요? 네, 사실은 제 월권이기도 합니다만 용서하십시오. 카카 제가도 받지 않고 제가 연락해서 모았습니다. 재무부 차관, 부흥부 차관, 건설부 차관, 상공부 차관, 그리고 교수진들까지 전부 실무팀으로 만들어서 우리 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았는데,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첫 구상이 정유공장 건설입니다. 전부 보안 유지를 위해 최고회의 김동아 재경위원장하고 이원식 대령도 배제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월권이 아니야. 잘했어요. 정유공장? 정유공장이 뭐 하는 거요? 환장하겠네 진짜. 사실이었다. 정유공장이 무엇인지 모르던 시대였다. 정유공장을 본 장관이 단 한 사람도 없던 시절이다. 박 의장도 미국 가는 길에 처음 봤다고 했다. 송수반, 예, 카카. 이 보고서들을 전부 취합해서 기획원이 맡든 정보부 연구실이 맡든 국토건설청이 맡든 송수반께서 어떻게 하든 공업센터가 성공적인 건설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 카카. 조석기 경제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반, 한 달 안에 그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예? 나는 반드시 한 달 안에 기공식 발파를 할 것입니다. 민정이양을 하기 전 혁명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회오리 돌풍이 몰아치듯 했다는 것이 이때다. 박 의장으로서는 빈곤을 타파한다는 혁명 공약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국민을 향해 표를 달라고 호소할 민정이양을 앞두고 극약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필연적으로 본격 등장하는 인물이 당시 부흥부 산하 국토건설청 차장 안경모였다. 현재 차관급이다. 평생을 철도와 수자원 개발에 바쳤다고 할 정도의 안경모 차장은 사실 일제 조선총독부 시절 조선총독부 철도국 대륙연락시설 담당자였고, 울산과 일본 사이의 해운항만 운항도 연구했다.
그래서 총독부 시절 항만을 쥐고 있던 조선축항주식회사 사장 이케다하고도 친분이 긴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배경이 안경모의 발탁 요인이었다. 그는 교통부 철도과장도 지냈었지만 철도와 항만시설 확충이 절대적인 울산공업센터 건설 상황에서는 투입될 수 있는 인물 중 군계 일학이었고, 그런 점에서 박 의장의 임명이 떨어진 송유찬 내각 수반에게는 꼭 필요한 인물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찾으셨습니까, 수반각하? 국토관리청 안경모 차장입니다. 경제장관 회의 때 봤잖소. 찾으면 빨리 좀 나타나야지 말이야. 네, 연락받고 곧바로 달려오는 길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숨 넘어가요. 당신 말이요, 내각 수반으로서 특별히 명령하는 거요. 울산에 공업센터를 건설한다면은 지리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시오. 저 수반각하, 울산은 제가 잘 압니다. 최적지가 맞습니다. 뭐요?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내각 수반 직속 조사단장에 임명할 테니까 당장 준비해서 일주일 안에 조사를 끝내시오. 예? 아니, 수반각하. 이미 건설한다는 건 결정된 거나 다름없지만은 당신 같은 그 분야 전문가가 보고서를 만들면은 주변에서 나오는 잡소리들을 차단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사 보고서가 필요한 건데 일주일도 길게 잡은 거요. 저 수반각하, 예정부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봤어요. 적어도 공업센터를 건설한다면 초기에 100만 평이 넘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저 혼자서 어떻게 내 명령이요. 각 부처의 그 많은 전문가들을 안 차장이 필요한 만큼 차출하시오. 내각에 당장 지시해 놓겠어.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 차장은 공업센터 개발 건설 본부장을 맡아야 될 거예요. 그리 알고 빨리 움직여요. 의장 각하 특명이. 조선 총독부 공무원들이 자기네 지금 해방했으니까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많이 한 조선을 위한 철도 건설에 대한 거를 누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저 안경모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그 철도 인수자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생긴 후에 그 초대 내각에서도 그 교통부 장관이라는 분이 내 조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저 토목기술자는 안경모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님이 그다음부터 막 주위에서 뭐 힘을 붙여주시니까 그리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일을 만들으셨어요. 안경모 전 교통부 장관의 차남 안희도 박사의 증언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